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제 3학기까지 수업들이 모두 끝나고 다음 학기에 논문만 쓰면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지난 새 학기 동안 어땠는지에 대한 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 안 그래도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유학을 고민하거나 미루시거나 이게 독일로 와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학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두 학기를 한 입장에서 지금 독일에 오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굉장히 이게 주관적이고 본인이 독일에서 어떤 거를 얻고 싶은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학기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독일 친구들하고 소통이 조금 되어가는 면도 있었고, 조금 친밀감이 생긴다라는 면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첫 학기다 보니까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두 학기째, 세 학기째 되면서 독일어 때문에 오는 부담감은 훨씬 많이 줄었어요. 그치만 이제 단점은 정말 이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정말 약속 잡아서 그때 미팅하고 미팅 끝났으면 안녕 하고 수업에서 만나는 정도이다 보니까 친밀감의 형성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치만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독일로 지금 오는 게 좋은가 아닌가는 본인이 어떤 것을 독일에서부터 얻어가고 싶은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지난 세 학기 동안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과는 특과 특성상 이제 이전 영상들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거의 팀 작업으로 이루어져요. 거의 이제 팀플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 따라서 둘이 하는 팀플도 있고 셋이 하는 팀플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첫 학기에는 정말 중국인 친구들하고만 팀을 했었고, 두 번째 학기에는 이제 완전 독일인 친구들하고만 팀을 했었다 보니까 첫 학기에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는 많이 없었던 반면에 독일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상 독일에 왔는데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고 독일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두 번째 학기에는 독일인 친구들하고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독일은 이렇게 하는구나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학기였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팀을 끌고 간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맨 뒤에 꼬리처럼 이렇게 붙어서 쫄쫄쫄쫄 따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3학기 때에는 이 두 개가 모두 혼재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제가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친구하고 둘이서 2인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 1학기 친구를 제가 이렇게 등에 업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토론을 해도 저는 이제 3학기다 보니까 그래도 독일어에 대한 부담은 첫 학기보다는 많이 적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토론은 정말 저 혼자 100% 교수님 질문 들어오는 거 대답하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 작품을 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독일인 친구 2명이서 팀을 했던 세미나에서는 전 꼴이었어요. 내가 이 페이지는 내가 발표할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친구들은 저를 정말 배려를 해줘서 괜찮아, 너가 발표하는 게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할게 라고 해서 최종 발표에서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 아닌 소외감? 미팅을 할 때도 이 친구 둘이서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해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견 어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끌고 간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학교에 독일인 친구들은 정말 친절했던 게, 제가 독일어가 많이 힘든 게 보일 때는 영어로 할까? 영어로 해도 돼 라고 모두 제안을 해줬거든요. 그치만 저는 정말 이렇게 괜찮아, 지금 나는 영어 말한 지 너무 오래돼서 영어가 조금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독일어로 하는 게 나는 조금 더 나아 라고 해서 이제 모두 독일어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영어를 잘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은 영어를 주로 하던가 아니면은 독일어를 하면서 영어를 부가적으로 하던가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수준에서는 영어를 같이 혼자해서 사용하기가 조금 버거웠던 게 오히려 중간에 영어를 써버리면은 갑자기 독일어가 더 꼬여버려요. 물론 독일어를 하다가 영어 단어가 하나씩 이렇게 끼어져 버리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독일어 구조를 읽지 않는 상태에서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독일어 문장을 말하다가 영어 문장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 모든 문장이 뒤섞여 버려서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은 이런 부담은 적었겠다. 내가 내 얘기는 좀 제대로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 영어 실력이 그냥 이런 건데 그냥 받아들이고 이 독일어를 어떡하지? 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될지 독일어로 써야 될지는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이제 제 친구 한 명의 사례를 보면은 그 친구는 영어가 거의 모국어인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도 거의 10년 이상 있었다 보니까 독일어로 토론을 하는데도 정말 큰 문제가 없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모든 발표나 그런 과제를 하는 거를 보고 나도 영어로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내가 논문을 영어로 쓸 거면 나 지금까지 3학기 동안 왜 이렇게 독일어 때문에 아둥바둥했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은 어떤 언어에 초점을 둘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새 학기를 독일에서 하면서 한국 교육 시스템 혹은 제 전공에서 한국과 내용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선 제일 큰 첫 번째 차이는 절대평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항상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자랐다 보니까 대학교 제 전공 안에서도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제 작품과 비교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독일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전체 석차가 몇 등이었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상대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절대평가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굳이 남과 비교하는 게 만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지난 수업 프로젝트에서도 정말 신기했던 점은 제가 수업에서 거의 9명 정도가 함께 들었거든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9명이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아마 각자 작품을 하거나 둘씩 작품을 한 뒤에 그 작품들을 비교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A 플 1명, A 제로 1명 뭐 이렇게 쭉쭉쭉쭉 피라미드 형식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독일에서는 제가 9명이 다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다 같이 매번 회의를 한 후에 성적을 다 함께 똑같은 학점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수업을 듣는 인원이 9명인데 9명이 다 똑같은 학점을 받는다고? 근데 그 9명이 한 작품을 냈어.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작품을 다른 친구들 작품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경쟁 심리를 조금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둘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게 내 가치관에 더 잘 맞는가 라는 질문에 계속 물음표를 달면서 여전히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이제 독일로 지금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교환학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독일에 나오면서 본인이 일단 가지는 상과 어떤 거를 얻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독일로 나오고 싶었고 해외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보니까 해외의 문화를 배우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은 조금 약했어요. 그치만 이제 첫 학기에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이 외국인 친구들을 알아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지? 라는 고민을 했던 거지 무조건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는 아니었거든요. 1학기
때 독일어를 훨씬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사귀고 얼굴을 튼 친구들이 지금 친구들보다 더 친밀감도 있고 더 인원도 많거든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친밀감 형성도 어렵고 수다 떠는 것도 어렵고 알아가는 것도 어려워서 만약에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라면은 저는 조금 미루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락다운이라 다 닫았어요. 상점들도 다 닫았고 정말 생활 필수품인 마트 그리고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작은 편의점 같은 곳 그리고 안경점 정도가 열려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닫혀 있거든요. 뭐 기본 문화시설들은 다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 라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건축물 외관만 보고 만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치만 조금 더 깊숙이 알아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미루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외관을 본다고 해도 지금 지역 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국가 간 경계가 닫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수가 급증하면은 15km 반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은 여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락다운 이전에 다녀왔던 여행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는 가능했지만 그때도 다양한 문화시설을 경험하지는 못했거든요. 아니 그럼 독일 오지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중립이에요. 문화를 배우겠다라는 입장이시라면은 이 시기가 조금 어렵지만 나는 그 문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지 독일인은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 내 전공을 좀 더 알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2학기를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가는 제 전공 관련 지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포인트는 고정관념을 깨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제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틀어 박혀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 이걸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저걸 위해서는 저 프로그램을 쓰고 라는 것들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주제가 있을 때 한국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독일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전공에서 한 주제가 있을 때 한국에서는 A와 B로만 생각을 했고 C는 부가적인 기대 효과였을 뿐인데 독일에서는 오히려 C,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틀이 조금 더 확장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교통 관련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저는 무지한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난 학기와 지지난 학기에 교통과 관련된 저희 쪽 프로젝트나 이런 세미나들을 들으면서 내가 교통과 연결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제 생각의 폭을 더 넓혀준 기회가 되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독일에 오신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본 소양을 쌓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내 전공을 다양하게 보고 싶다라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이제 독일을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싶고 유럽 내 다양한 국가들도 여행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미루신 후에 이후에 오신다면은 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3학기 동안 독일 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학기 논문을 고민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